자, 이제 어제 해외 축구 조금 쓰나미가 조금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3대 0의 출발을 조금 보여주다가 3대 2가 돼 버렸고, 랑스도 또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또 2대 3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메인을 건지긴 건졌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조금 쓰나미 가운데에서 조금 소중하게 조금 적적을 조금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간 같은 경우도 실제 또 마치다 경기가 요것도 또 요즘 이번 주가 좀 그랬어요. 그죠? 아스날도 조금 그랬고, 뭐 약간 2대 0으로 끌려가던 경기들이 보통 이제 약간 뭐 후반전에 2대 2 동점이 되는 경기들이 조금 있긴 한데, 어제도 마치다가 또 2대 0에 또 리드를 안고 가고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동점이 돼 버렸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이번 주는 약간 2대 0 경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재차 역전을 당하거나 조금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는 페이스가 조금 왕왕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어제 또 고배당도 살짝 조금 아쉬웠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시드니 FC 한 골도 조금 아쉬웠고, 대전을 조금 저는 어제 조금 좋게 봤었어요. 실제 약간 전북에 또 과도기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들 오늘 또 충분히 또 주간에 조금 케어를 해볼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와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양 팀들은 아시다시피 또 2부 리그 팀들이죠.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오신 또 1부 리그에 또 올라왔던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전력들이 약간 포진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제프 유나이티드는 조직력 면에서 지금 현재로 물론 아직까지 지금 1부 리그에 적응이 조금 안 돼 있긴 하지만은 뭐 가와사키 정도, 또 무승부, 뭐 우라와이 또 패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제프가 가와사키전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이제 약간 공격력의 업그레이드 됐던 내용들, 조직력에서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고, 반면 또 미투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전 경기 때 나름 또 마치다전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미투는 아시다시피 지금 수비가 조금 문제긴 해요. 1부 리그 올라와서 수비 밸런스도 조금 깨져 있고,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약간 감독도 바뀌고, 그런데다가 전력적인 변화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직 조직력이 제대로 조금 갖춰져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약간 제프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맞대결도 제프가 일단 미토전에 전승을 거뒀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강했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제프 역배, 제프 플랜의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미토가 이제 지난 시즌 우승팀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작년 전력이 아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또 우승했을 때도 제프 자리에서는 2전 전패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역배당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1부 리그 승격으로서 아직까지 1승이 없죠. 1승이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양 팀들이 또 상원의 매첩에서 첫 승 타이밍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충분히 또 2.5 기준점의 오버 사이드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역배당 플랜 요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제프가 지금 역배당을 받은 이유는 살짝 부상 여파가 조금 있긴 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래도 카루니스가 조금 포진돼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제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또 오바도 또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여기는 역배 플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교토와 이제 후쿠오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토는 지금 현재로 2무 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 피세고 메시미즈전에서 조금 요렇게 무승부 2번을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조금 다듬어야 되는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아스가 또 건재한 데다가 뭐 브라질리언 용병들이 조금 수급이 됐죠. 그런 내용에서 전력적인 조금 보강들이 상당히 또 임팩트를 좀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뭐 아직까지 조금 조직력, 패스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쿠오카의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해요. 후쿠오카가 지금 현재 1무 1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김영희 감독의 또 이탈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뭐 실지 지금 현재로 우스이가 지금 주포로서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공격진의 불안 요소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매치는 상당히 또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일단 교토홈이라면은 저는 후쿠오카 상대로 충분히 또 승리를 거둬낼 그림들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빗셀고바의 또 홈 경기에서의 무승부,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시미즈 원정에서 약간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게 상당히 또 아쉬웠는데요. 시미즈가 생각보다 올 시즌 조금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의 무승부가 그렇게 조금 이제 교토의 또 전력을 폄하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조금 있다.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교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약간 후쿠오카가 실점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약간 어느 반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입니다.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교토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려를 해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역시 또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핸디무, 핸디승 반반 정도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잘 골라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오카야마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도 약간 무배당이 조금 후려쳐져 있는데요.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도 역시 주중 경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무엇보다 간바 같은 경우는 포항과의 또 홈 경기에서 또 2대0으로 또 리드를 끌고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일단 포항의 골이 터졌는데 그게 골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2대1로 조금 힘겹게 아침 일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다음 라운드 진출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근데 약간 그 경기도 약간 조금 어려웠던 게 역시 또 부상자들 여파였습니다. 약간 우사미 부상, 또 후쿠오카, 뭐 사사키, 또 뭐 나카노 이런 단들의 부상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래도 홀매트가 최근에 조금 폼이 조금 좋았긴 좋았다. 근데 약간 주중 경기 여파랑 또 작년에도 원정에서의 경기를 딱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루카옹이 약간 이제 또 복귀를 할 수 있는 경기고요. 그런데다가 실제 간바전에서 매치업에서 그렇게 조금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안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도 원정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홈 경기력에서의 나름의 또 준수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약간 주중 경기 여파가 있는 간바가 조금 정배당을 좀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충분히 또 요 경기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약간은 요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득점은 조금 안 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역시 또 요 경기는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쭉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승부 프레임 또 언더 이렇게 한번 각을 잡아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또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BNK 썸과 또 신한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제 경기 때 이제 또 KB가 정말 또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죠? 조금 졸전이었어요. 졸전을 조금 거듭했지만은 어제 승리로 또 0.5게임 차로 1위를 조금 탈환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BNK와 신한은행 경기 또 파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 지금 현재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지금 이제 꼴찌가 확정이 됐어요. 꼴찌 확정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력들이 되려 좀 이제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다. 마음적으로 조금 편해져서 그런지 뭔가 이제 조금 내려놓은 분위기에서 경기력들이 조금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또 하나은행을 또 격파를 해냈죠. 그런 내용도 물론 그 경기는 정말 눈이 썩는 졸전이었어요. 하나은행이 37득점, 신한은행이 52득점에 그칠 정도로 상당히 또 저조한 점수대들이 조금 터졌던 경기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 경기 BNK 어제 경기 또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이고요. 물론 BNK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간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은행과 지금 공동 4위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순위 상승을 또 노려야 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순위 싸움에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BNK이긴 하지만은
어제 경기 연장 혈투 가운데 삼성생명한테 76대 73으로 3점 차이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또 BNK가 지금 김소니아도 그렇고 박혜진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체력적인 이슈들을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신한은행의 에너지 레벨을 또 상대를 해야 된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BNK가 이제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충분히 또 신한은행이 직전 경기 하나은행을 잡아냈던 퍼포먼스라면은 역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신한 역배 빠지는 것도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내용이고 뭐 승호패 가운데서는 약간의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볼 수도 있겠다. 다만 또 이제 3.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프렌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BNK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 조금 지칠 수 있다는 점들이 개인적인 역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약간 무엇보다 BNK도 조금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뭐 작년 대비해서 리바운드 점유율도 딱히 좋지 못하고 뭐 수비 밸런스도 조금 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신한 역배 또 한번 또 신한 프렌 또 요 경기 125.5 기준점이라면은 뭐 지금 현재 두 팀 다 약간 균열이 나 있는 패턴은 역시 수비입니다. 신한도 수비가 문제고요. BNK도 역시 또 수비가 조금 문제인 팀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점은 조금 넘어설 여지도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용기는 조금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에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오버도 긍정적 역시 또 신한 사이드 역배당 프렌 한번 또 노림수로 가져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은 이제 직전 매치는 현대캐피탈 홈이었습니다. 홈에서 이 경기를 조금 치렀었는데요. 자, 그 경기 역시 또 3대2로 또 현대캐피탈이 조금 승리를 거둬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또 역시 만만치가 않았죠. 풀세트 접전으로 갔던 경기였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219점에 다득점이 났던 경기였을 정도로 상당히 또 난타전이 조금 치열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한항공이 직전 경기가요. 어떻게 보면 또 이든이 또 활약이 괜찮았어요. 이든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또 좀 식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든이 조금 직전 경기 13득점을 조금 기록해 줬었는데요. 이제 약간 세터 진굴들과의 또 호흡이 조금 맞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영입됐던 이유를 충분히 또 증명하는 경기들을 직전 경기 때 보여줬다는 점들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조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약간 이제 현대캐피탈도 지금 현재 조금 아쉬움이 있죠. 무엇보다 지금 미드블로커 라인업에 최민호가 지금 현재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 홈이라면은 대한항공이 충분히 또 저는 약간 경기를 가져가더라도 이변이 아닐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든도 이제 출전 시간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또 정지석, 또 러셀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간다면은 양 팀들 시즌 맞대결이 또 2승 2패입니다. 2승 2패인데 오늘 경기는 대한항공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단 요 경기는 187.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될 정도로 미리 보는 챔프전이죠. 상당히 또 치열한 경기들이 또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적이고요.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조금 대한항공 역배,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조금 이변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센트럴 코스트와 웨스턴 원더러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시드니 지벤즈로 약간 부상자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경기력들이 조금 원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고 지금 현재 리그 꼴찌로 조금 쳐져 있고 센트럴 코스트와의 지금 현재로 탈꼴찌를 지금 앞두고 지금 이제 양 팀들의 승점 차가 2점 차가 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탈꼴찌를 노리는 오늘 경기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웨스트 원더러스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들은 조금 있긴 한데요. 일단 전 요 경기는 승패는 안 차려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는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약간 승패의 손을 조금 들어주자면은 저는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에 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지금 멤버 구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풀 멤버 구성이 조금 돼 있고요. 약간 센트럴 코스트가 딱히 홈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강점을 조금 못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웨스턴 원더러스 시드니 조금 사이드로도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요 경기는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를 먼저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레소 오사카와 산푸이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시즌 출발. 어떻게 보면 또 산푸이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산푸이로가 뭐 작년에는 조금 뭐 우승권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은 역시 또 제르망이나 역시 또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한 자원들이 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또 어떻게 보면 또 바렌나 상대로 또 대승을 거뒀고 오카야마 상대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승부차기 가운데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또 리그 1위로 초반 질주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세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후쿠오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세레소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긴 못합니다. 원래 또 홈에서 강한 세레소긴 한데요. 지금 현재 약간 하탕도 지금 팀을 떠났고 지금 현재 루카스도 지금 현재 부상 이슈로 출전이 지금 현재 시즌 초반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 티아고나 솔로몬 요런 자원들이 있더라도 전 약간 저메인 스즈키 또 와라가 버티고 있는 요 공격진들의 무게감은 산푸이르 쪽이 조금 더 높다고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또 세레소가 유달리 산푸전에서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유달리 또 약세를 조금 보여주는 면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여기는 산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는 약간 상대성도 조금 존재하는 경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산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언어바에서는 약간 그래도 조금 오바가 조금 손이 가긴 가요. 왜냐면 또 세레소가 워낙 또 홈에서도 그렇고 약간 조금 공격적인 리듬감을 조금 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여기는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컨택방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쌈프사이드, 오버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캐슬 제츠와 메가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메가서가 주중 경기 여파가 상당히 또 커요. 주중 경기 여파가 실제 이제 약간 방콕 유나이티드와의 또 홈 경기에서 또 2대2의 패배를 당했고 2대2의 또 무승부 가운데 또 이제 탈락을 해버렸고 방콕 원정에서 또 2대0의 또 패배를 당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침 16강 일정, 아침 2 16강 일정에서 너무 체력 소진을 조금 많이 했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지금 현재 메가서 입장에서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뉴캐슬 제츠 같은 경우는 지금 파죽의 7연승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뉴캐슬 제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부상 여파는 아직까지 조금 잔존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지금 현재 너무 독보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멤버 구성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지금 리그 내에서 11승 6패로 상당히 또 고요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로즈, 클레이튼 이런 자원들이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공격진에서 임팩트가 지금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뉴캐슬 정배당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가서 지금 주중 경기 여파가 상당히 또 심해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뭐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은 기본적으로 약간 다득점을 조금 염두하시는 건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이제 뭐 작년 마지막 맞대결은 9골이 났어요. 9골이 났던 매치를 조금 보여줄 정도로 메가서도 실제 뭐 공격적인 성향들이 또 나쁘지 않은 팀이고 뭐 뉴캐슬 역시도 약간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3.5 기준점이지만 역시 또 오바가 정배당이긴 합니다. 뭐 오바 사이드로 또 고려를 조금 해보시거나 전 또 뉴캐슬 제츠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무튼 요 경기는 약간 주중 경기 여파가 있어요. 주중 경기 여파로 지금 약간 팀 전력 자체가 지금 약간 지칠 수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 사이드 또 일단 3.5 기준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정관장과 흥국생명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뭐 끝없는 지금 이제 나락을 조금 찍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11연패예요. 11연패. 11연패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7번이 셧아웃 패배였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심각하게 지금 이제 조금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딱히 홈 경기를 해서 딱히 강점은 없죠. 물론 자네테가 또 합류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호영의 부상 공백이 무엇보다 조금 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영이 없다면은 팀 내 전력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40%가 날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탈도 상당히 또 큰 부분이고 오늘 경기 또 인쿠시가 또 복귀를 할 예정이에요. 인쿠시가 또 복귀를 한다면은 물론 이제 또 풀로 가용은 되진 않겠지만은 저마토로 인쿠시가 또 뛰는 기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리시브 불안들이 또 가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에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뭐 5전 전승 또 이제 흥국생명이 또 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전 정관장 말씀드렸다시피 11연패 기간 동안 7번이나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있다면은 오늘 경기 또 셧아웃을 당하더라도 저는 이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흥국이 또 최근에 또 경기력 또 좋아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약간 조금 흥국생명 마인까지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이제 정관장이 홈에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를 따갈 여지가 있다면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172.5 기준점에 언더입니다. 아시겠죠? 언더. 혹여라도 정관장이 한 세트를 따갈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트당 스코어도 10점 차 이상 벌어지고 계속해서 약간 격차들이 조금 벌어진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여자 배구 같은 4세트를 가더라도 기준점 대비해서 언더가 나는 경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이건 약간 조금 확률적인 접근에서는 역시 또 172.5 기준점의 언더가 조금 더 높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포츠라는 게 간혹가다 역배당도 터지고 그러죠. 그렇지만 요 경기 역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 충분히 또 흥국마인 또 172.5 기준점 언더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요렇게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도 약간 조금 억까 경기였죠. 뭐 억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실제 또 조금 뭐 KB 스타즈의 또 핸디값이 조금 부러졌던 것도 조금 그렇고 조금 뭐 마치다도 조금 12배를 조금 안고 가고 있다가 조금 뭐랄까 2대0의 리드를 또 못 지켰던 내용들이 너무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요즘 왜 또 2대0 경기들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지? 12배를 조금 먹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다면 오늘 경기는 싹쓸이 올킬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외 축구는 메인만 조금 안고 왔는데요. 오늘 더 깔끔한 적중으로 조금 이따 더 좋은 적중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주간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98배 고배당 같이 한번 노려보자고요. 오늘 또 깔끔한 적중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